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중국의 브랜드와 상표의 정보 공유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게 창안한 브랜드를 어느 날 갑자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상표는 법적으로 저희 상표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내가 만든 이름인데, 내가 만든 로고인데, 오히려 내가 불법 사용자가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한국 브랜드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 브랜드가 선 출원 등록되어 엄청난 돈을 주고 되찾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표권이 무엇인지, 상표권을 등록받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상표권을 왜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지, 보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앞으로 업로드할 상표 중요성의 이해를 돕고 참고하시라고 브랜드와 상표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와 상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브랜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나 회사를 떠올릴 때 느끼는 이미지, 신뢰 감정, 평판, 경험 등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브랜드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상표는 법적으로 등록된 표시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 이름, 제품명, 로고, 슬로건, 심볼 등의 특정적인 디자인을 해당 국가의 지적재산기관에 출원, 등록하여 타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브랜드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상표는 법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잠깐 화면을 빠르게 2번 톡톡 누르시고 지금부터 중국에서 합법적이고 전략적으로 독점 배타적인 상표권 권리 행사를 하여 경제적 창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표권은 무형재산권의 하나로서 상표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브랜드 이름과 얼굴을 지키는 권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이름, 제품명, 로고, 슬로건, 이 모든 것이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고만 봐도 어느 회사 제품인지 바로 떠오르듯이, 즉 상표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 기업이 신뢰와 제품의 품질, 소비자의 기억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상표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상표권입니다. 잠깐 브랜드와 상표의 차이점에 대한 다른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표권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기업들이 상표 창안과 관리에 엄청난 돈을 투자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브랜드가 곧 그리고 미래의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하고 잘 알려진 브랜드를 더 신뢰합니다. 결국 상표는 매출과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라도 유명 브랜드가 더 비싸게 팔린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브랜드를 믿기 때문입니다. 즉 상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며 기업의 경쟁력 자체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공장보다 브랜드 가치를 우선적인 사업 순위로 사업 전략을 모색하곤 합니다. 잠깐 상표권에 대한 다른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상표를 보호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이해를 돕고자 상표권을 전문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상표의 유사성 및 특별 현저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상표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동일한 브랜드로 오인하거나 혼동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즉, 두 상표가 단순히 똑같이 생겼나가 아니라 발음이 비슷한지, 의미가 비슷한지, 외관으로 글자 또는 디자인이 비슷한지, 같은 상품 서비스에 사용되는지, 실제적으로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되거나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표 유사 판단에 핵심적으로 다루는 3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 발음이 호칭적으로 유사한가? 소리로 들었을 때 비슷하면 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서 살펴보면 코코팜과 코코밤,
맥도날드와 맥도널드의 상표는 통상적인 일반 소비자가 전화주문이나 구두로 들을 때에 오인하거나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 외관적으로 모양이 유사한가. 글자 모양, 배열, 디자인 등이 비슷한 경우입니다. 예시로서 빨간 배경의 흰색 필기체, 특정 로고 형태가 매우 유사한 상표는 시각적 인상이 중요하기에 통상적인 일반 소비자가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에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 관념적으로 의미가 유사한가. 뜻이나 연상적인 이미지가 비슷한 경우입니다. 예시로서 화이트하우스와 백악관, 애플트리와 사과나무의 상표는 언어가 달라도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면 통상적인 일반 소비자가 개념적으로 보았을 때에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상표의 유사 여부 요소는 일반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에 따라서 상표 심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결정되는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소비자의 판단에서 명칭이 조금 달라도 동일한 회사의 동일한 업종 상품이구나 라고 오인되거나 혼동이 된다고 판단되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상품 및 서비스가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표는 동일한 명칭이라고 하여도 업종이 다르면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의류 브랜드의 스타와 식당 브랜드의 스타는 업종이 다르면 이 둘의 브랜드 스타가 공존한다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되거나 혼동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에 충돌 위험이 낮을 수 있으므로 등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화장품, 둘 다 건강식품, 둘 다 병원 서비스처럼 동일 또는 유사 업종의 상표가 공존하게 되면 일반 소비자의 오인 또는 혼동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매우 높을 수 있으므로 등록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철자 하나만 바꾼 사례로서 아디다스 상표와 아디다즈의 상표는 유사 판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국 진출 시 한글과 중문의 유사 예로서 한국 브랜드를 중국인이 먼저 중문 상표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한국 브랜드의 중국어로 음역, 비슷한 한자 표현, 유사한 발음 중국어의 상표 경우는 중국 시장 진출 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검색만으로 동일한 단어가 없더라도 발음, 의미, 일부 조합으로 하는 출원 상표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중국 지식재산국의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상표 유사 여부 확인 방법은 심도 있는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상표 출원 전에 반드시 선 출원 상표 조사, 유사군 코드 확인, 한글, 영문, 중문 등 조사 등을 로고와 문자에 대해서 각각 검토를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중국도 선출원주의를 채택한 국가이므로 지체하면 브랜드를 빼앗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상표의 유사 여부란 일반 소비자가 두 상표를 같은 브랜드로 오인 또는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표의 특별 현저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에서 특별 현저성은 원래는 평범하거나 설명적인 단어였지만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소비자들이 특정 출처의 브랜드로 인식하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보통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원래는 등록이 어려운 이름인데도 오랫동안 사용했고 홍보 등을 많이 했음으로 인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특정 회사 제품으로 기억하게 되면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고 보호를 받냐고요? 상표는 원칙적으로 너무 일반적인 단어, 상품 설명 단어, 흔한 표현 등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시로서 맛있는 커피, 서울김치, 그 등등 같은 표현은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약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지속적 사용으로 유명해지면 소비자는 특정 회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상태를 특별 현저성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코카와 콜라는 재료 의미가 포함된 표현이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사람들이 특정 음료 브랜드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즉,
이처럼 강한 식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시로 구글은 원래 수학 용어인 구골에서 유래하였으며 구골은 1 뒤에 제로가 100개나 붙는 엄청나게 큰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 점을 착안하여 구골이라는 단어를 구글로 사용한 이유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모두 정리하고 검색하겠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검색 자체를 무색할 정도로 누구나 알고 있는 특정 기업의 상표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실무에서 중요한 예시로 맛있는 김치, 건강한 두부 같은 표현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광고, 대규모 판매, 언론 노출, 소비자 인지도 등이 축적되면 일반 소비자들이 저 브랜드는 어느 회사 제품이구나 라고 인식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등록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현저성을 판단하는 요소로는 사용기간, 광고 규모, 판매 실적, 소비자 인지도, 언론 보도 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 현저성을 판단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청이나 법원이 보는 특별 현저성을 판단하는 요소는 사용기간은 얼마나 오래 사용했는가, 광고로서 특별 현저성을 판단하는 요소는 규모기 광고비 홍보량이 얼마나 큰가, 판매로서 특별 현저성을 판단하는 요소는 실적이 시장 점유율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소비자 인지도로서 특별 현저성을 판단하는 요소는 소비자들이 특정 회사 상표로 어느 정도 인식하는가, 언론 보도로서 특별 현저성을 판단하는 요소는 신문, 방송, 인터넷 노출 여부는 어떠한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명하다고 단순히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핵심은 소비자가 특정 출처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위험한 경우로서 너무 유명해져서 일반 명사화가 되면 오히려 상표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시로서 에스컬레이터, 셀로판, 아스피린처럼 일반 명사처럼 사용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표의 특별 현저성이란 원래 식별력이 약했던 표현이 장기간 사용과 인지도 축적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특정 브랜드로 인식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 및 상표의 특별 현저성 내용을 심도 있게 숙지하여 여러분의 상표를 보호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예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짜 브랜드와 짝퉁 제품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여 결국 소비자는 속게 되고 브랜드의 신뢰도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표권을 악의적으로 선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지금까지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이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사이에 현지인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출원, 등록하면 원래 진정한 기업조차 그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 거액을 주고 다시 사와야 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법적 분쟁과 막대한 비용 발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즉, 상표 문제는 단순한 이름 싸움이 아니고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며 예로서 쇼핑몰 판매 중단, 수출 제한, 광고 삭제, 플랫폼 계정 정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브랜드 하나 때문에 모든 사업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유사 상표, 상표의 현저성, 상표를 보호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에 대한 다른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보호가 가져다주는 상표권의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은 단순한 보호수단이 아닙니다. 돈이 되는 자산입니다. 브랜드가 유명해질수록 상표의 가치도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상표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가능합니다. 즉 상표권은 회사의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핵심 자산입니다. 좋은 상표 하나가 수십 년 동안 돈을 벌어주는 시대입니다. 잠깐 상표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다른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를 창안 시점부터 상표 조사 및 출원을 병행하여야 안전합니다. 두 번째, 신속하게 연합적으로 상표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악의적인 유사 상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상표는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먼저 등록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해외 진출 예정이라면 주요 국가에도 출원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상표 출원을 지체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유사 상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상표는 등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리하여야 합니다. 잠깐 현실적인 대응 전략에 대한 다른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쯤에서 정리하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상표는 단순한 명칭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신뢰이며 기업의 얼굴이고 미래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표를 키운 뒤에 상표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이미 늦은 뒤에 말이죠.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혹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면,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브랜드는 만들기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의 원동력이 되고 여러분의 무형 자산을 위해서라도 이 정보가 구독으로 저장되어 실천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될 때까지 다시 활용되어 번창한 기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약 25년 무형 재산권의 해외 사건만을 법무 서비스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IMP였습니다.